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국 항공모함 확보 사업만큼이나 논란이 큰 국방사업을 들라면 아마 최근 이슈였던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이 처음 언급되었던 시기는 2000년대 초였고 해병대 수건 사업인 만큼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예산이 늘 육해공군 예산에 밀리면서 해병대 공격헬기 사업도 17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어서야 본격화되었고 총 24대를 도입해 해병대 항공단의 중추 전력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 초에는 5개의 후보 기종이 제시되었고 가장 강력한 후보 기종이 최근까지 아파치 헬기와 바이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공격 헬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AH-1Z 바이퍼였습니다. 바이퍼 공격 헬기. 바이퍼 공격 헬기는 이미 해상 공격 헬기로 검증된 기체로 전자 장비와 엔진 등 피막 처리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단시간에 해상 작전에 바로 투입될 정도로 정비도 간단하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 또는 사이더와인드 2발, 스팅어 2발 탑재가 가능하며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이며 한미 합동 상륙작전에서 후속 군수 지원 문제나 상호 운용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공격력은 후보 기종 중 가장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과 해상 운용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이 실전에서 아파치 64D형 해상령을 운용한 결과 해리어기 없이도 상륙전 화력 제공에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바이퍼와 비교할 때 해상에서의 상승률과 상승고도, 무장 탑재량에 더해 채공시간도 바이퍼보다 더 길었습니다. 또한 맨패드 싸움에 대한 자체 방어체계와 해상 차단 능력, 상륙 작전 시 화력 지원 능력, 방어력, 생존성까지 앞서죠. 탐납니다. 반면 한국 해병대 공격 헬기, 즉 마리논 무장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공격 헬기로 최종 선택을 받은 수리온 파생형인 마리온 공격 헬기. 마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9년 10월 아덱스에서 상륙 공격 헬기 모형을 공개했었죠. 대략 알려진 내용으로는 마리논의 공대지 미사일과 20mm 기관포 등을 장착해 기존 마리논과 호환성을 80%를 갖췄기 때문에 장점으로 운영 유지와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이 용이한 점과 마리논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상륙함 수납을 위한 접는 날개, 방염 처리 등 해상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측면 등이 마리논을 개조해 해병대 공격 헬기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운영 중인 수송과 공격이 가능한 미-24 하인드를 표방한 한국판 하인드를 염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해외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해상 공격 헬기의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주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한국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이 끝까지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헬리콥터 기반의 공격 헬기는 미-24 하인드처럼 성능과 한계 등 모든 부분에서 입증된 상태로 원본 설계를 바탕으로 추가 개발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마리논 성능이 오랜 시간에 걸쳐 100%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병대 공격 헬기로 결정한 것은 어쩌면 한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기본 수송형도 심한 진동과 공기 흡입구 문제, 메인 기어박스 결함 등 여러 문제로 지난해에도 11월 운항 중지 이후 올해 3월 26일에 메인 기어박스 덮개 연결 부위 균열이 발생하여 다른 기체에도 균열 발견으로 다시 전면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공격 헬기를 보유하면 좋겠지만 상륙 작전에서 해당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무장 능력을 포기할 것인가, 방탄 성능을 포기할 것인가. 일단 바이퍼와 수리온과 수리온 파생형들입니다. 수직 상승 속도는 바이퍼는 초당 14.2m, 마리논 무장형은 초당 7m로
공격 헬기는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을 위해 수직 상승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마리논 무장형이 3종 중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3종의 순환 속도도 바이퍼가 296km, 수리온이 270km, 마리논 무장형이 250km로 마리논 무장형이 가장 느립니다. 공허 중량은 바이퍼가 5580kg, 수리온이 5136kg이며 마리논 무장형은 방탄재 적용으로 더 무겁겠죠. 해병대 전투병을 태우고 신속한 상륙 작전을 펼쳐야 될 마리논 기동 헬기가 마리논 무장형의 느린 순항 속도에 맞춰서 더 느리게 비행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한미 연합 상륙 작전에서 동일 목표 상륙 지점에 바이퍼와 블랙 호크의 상륙 전력보다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하죠. 바이퍼와 비교해 최적 대비 방탄 성능 확보 시 더 무거워져서 무장을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바이퍼에 비해 마리논 무장형의 피탄 면적이 확실히 넓습니다. 반대로 무장 능력을 바이퍼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방탄 성능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죠. 한마디로 마리논 무장형 공격 헬기가 해병대의 ROC를 충족하고 바이퍼나 아파치에 근접한 무장 능력을 확보하려면 가뜩이나 무겁고 체력도 크기 때문에 무장을 위해서는 방탄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병대 상륙작전에서 공격 헬기는 대공, 대지상 위협에 대응하면서 적에게 피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 총탄이 쏟아지는 강화 지역을 선회하며 상륙 전력을 엄호하거나 공격 헬기 고유의 작전 수행 시 격추될 위험도 항상 각오해야 되죠. 하지만 마리논 공격 헬기가 무장 때문에 방탄성을 소홀히 하여 적에게 피격되어 추락할 정도라면 작전 성공 여부를 떠나 다른 기동 헬기 보병들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되죠. 때문에 세계의 모든 공격 헬기들은 무장 확보는 기본이고 개발 과정부터 방탄성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애초에 수송 헬기 태생의 무장 헬기를 공격 헬기로 개조한다는 자체가 근접 지원 임무에나 적합하죠. 두 번째로 방탄성이 문제이면 방탄재로 보강하면 되지. 일단 마리논을 기반으로 개조하는데도 사업비가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며 마리논이 수송 헬기 기반이라 공격 헬기로 개조 시 무장과 더불어 방탄성 부여가 중요합니다. 바이퍼는 기체 중요 부위를 12.7mm 탄에 보호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마리논 무장형도 해병대의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해 일부 무장을 포기하더라도 이 정도의 방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 하나, 무장을 장착하는 스터브 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수리온 수출형 무장헬기의 스터브 윙을 자세히 보면 아직 본격적인 개발 전이라 유사 스터브 윙을 만들어 기체 끝에 걸치고 있고 미사일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쇠파이프 2개로 받치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마리논과 방탄재 보강이 된 마리논 무장형은 분명 기체의 무게 중심이 다를 것입니다. 즉 전용 스터브 윙을 개발해도 방탄재 보강이 안 된 기존 마리논에는 무게 중심이 달라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몇 안 되는 마리논 무장형에만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성이 떨어지죠.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리논의 무게 중심과 유사한 선에서 무장형의 방탄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가뜩이나 느린데 방탄재를 더 늘려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피할 것이고 최소한의 방탄재 적용 및 무장 능력을 일부 희생시키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값싸고 기존 방탄재보다 훨씬 가볍고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하지 않는 이상 공격 헬기가 아닌 무장 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장 능력도 늘리고 방탄성도 늘리면 된다고요? 공격 헬기와 다르게 수송 헬기 기반 무장 헬기의 생존성이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성에서 볼 때 공격 헬기는 조종석을 앞뒤로 배치하는 텐덤 방식으로 설계해서 기체 전면과 하단의 피탄 면적을 줄여 방탄재를 적용하기 때문에 방탄성이 향상되고 기체 생존성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이번 해병대 공격 헬기 사업처럼 수송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는 좌우 배치 조종석으로 그만큼 기체 면적이 넓어져 피탄 위험성이 높고 방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추 위험이 높아지죠. 이 상황에서 마리논 무장형은 상륙작전에서 상륙 지점에 상륙 병력이 무사히 착륙하여 전투에 신속히 투입될 때까지
작전 지역에서 공중 돌격 업무와 항공 화력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데 방탄과 무장 모두 어중간한 상태로 투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공격 헬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신속 전개하여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전에서 병력 보호를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수송 헬기 기반의 상륙 기동 헬기를 개조해 해병대 공격 헬기로 사용할 생각은 애초에 안 했겠죠. 그리고 상륙 작전 선패를 떠나 우리 장병들의 안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륙 기동 헬기는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원 및 물자의 신속한 이동이 주임무이며 상륙 공격 헬기는 상륙 작전에서 각종 무기들을 사용하여 해병대원을 엄호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상륙 기동 헬기의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륙 공격 헬기의 역할이 필수적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